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화요일 아침 꼭 챙겨봐야 할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 숙환으로 타계했다. 이런 기사가 들어온 건데요. 지난해 8월 말 이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통원 치료를 하는 등 대외 활동을 자제했던 김 전 회장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평소 뜻에 따라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던 평소에 말이 생각나는군요. 나 우리 아이 분유값 벌려고 일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분유값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유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 분유를 시중가보다 8만 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00명,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건데 경찰은 전국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에 분유 판매업자가 거주하는 울산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북미 관계가 또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트럼프를 깜짝 놀라게 해줄 것이다 이러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ICBM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관계가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도 챙기셔야 하고요. 우산도 챙기셔야 할 하루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이 있다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마스크가 꼭 필요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수도권은 매우 나쁨 단계, 또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권은 나쁨, 제주권은 보통 예상됩니다. 하루 종일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니까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 외출 시에 미세먼지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비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새벽까지 우산이 필요하겠고요.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시작돼 다시 점차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는 약간 높겠습니다. 다만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 또 일부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챙기셔야 됩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갱년기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즐기기에는 이게 즐겨지냐 이거죠. 네. 아, 그렇죠. 이 질병 도미노라는 갱년기, 이게 또 뼈도 사가진다 그러고 심장도 안 좋아진다 그러고 당뇨병도 온다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데 남들 다 그냥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가기만은 안아지는 게 바로 갱년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같은 자식들,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크게 티는 안 내시려고 하는데 네. 폐경이 오면서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 겪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고요. 그 남편들이 갱년기 겪는 아내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 그 누구나 겪는 갱년기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래가지고 정말 기분 팍 상하게 하는데 네. 근데요 유난을 좀 떠셔야 되는 게
이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갱년기가 뭐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건데 무슨 유난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자칫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그 갱년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체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쿠퍼만 지수라고 하는 정도 심각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한 업체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쿠퍼만 지수를 검사를 해봤는데 네. 무려 68.8%의 여성이 심각한 수준의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 68.8%면 거의 70%인데 네.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갱년기가 안 돼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좀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모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37 됐어요. 아, 37. 지금 이제 젊다고 해서 이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지금 이제 폐경이 아직 안 됐으니까 갱년기가 이제 먼 일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폐경 전에도 갱년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폐경이 온 다음에 겪는 게 갱년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이제 전에도 보통 이제 폐경은 49세 전후로 해서 네. 48세에서 50세 정도의 폐경이 되기 때문에 그 전후로 1, 2년 전부터 1년 후까지 갱년기를 흔하게 경험하는데 보통 보면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는 폐경이 안 됐는데도 40대 초반에서 중반부터 갱년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폐경 평균 연령이 48세에서 50세라고 그래서 그 정도면 뭐 걱정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그 전에 온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0대 초반중반에도 온다. 네, 네. 오. 아 근데 얘기 들으니까 확 걱정이 되는데 그 쿠퍼만 지수인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네, 그거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성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자가 진단으로 내가 어느 정도 심한 갱년기 증상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갱년기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는데요. 홍조나 발한, 불면증, 신경질, 두통, 또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질 건조나 분비물 감소, 어지럼증, 관절 근육통, 마지막으로는 우울증과 피로감 이렇게 총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시고요.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약간, 그리고 내가 봐도 정말 심각하다라고 싶으시면 심함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표처럼 그 항목별로 상태 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체크하신 후에 이 점수를 모두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모두 더했을 때 어느 정도가 괜찮은 거고 좀 위험한 거고 그런 거예요? 이제 15점 이하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15점에서 20점 정도다라고 하면 경미한 증상이 있다. 그리고 20에서 35점까지는 중등도라고 보시면 되고 35점 이상일 경우가 이제 심각한 상태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심각한 갱년기를 겪는 그 평균 지수가 68.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7명이 심각한 경우인데 그렇죠. 이게 더 걱정인 게 겨울철에 특히 심해요, 이게? 맞아요. 갱년기 증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갱년기 방치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주요 원인이 겨울에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자연적으로 우울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여기가 좀 발전이 되면 우울증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뭐 몸에서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합성 자체가 저해가 돼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도 우울해지는데 갱년기 우울증까지 같이 오게 되니까 이 우울감이 더 심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에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심화되기가 쉬운데 겨울철에는 빙판길이나 길이 좀 얼어 있다 보니까 넘어져서 낙상 사고가 생기기 쉽거든요. 네. 근데 평소에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근육도 별로 이렇게 긴장해 있지 않고 넘어져도 괜찮은데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또 근육도 긴장돼 있을 경우에는 이게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정말 오늘 그냥 갱년기면 그냥 흔히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심각하네. 뭐 무서운데요. 이거 뭐 갱년기가 이제 폐경이 오기 전에 올 수도 있다고 하고 네. 오늘 점수 계산하신 분들은 약간 떨리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여성 갱년기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남성 갱년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 남자들은 갱년기가 그래도
그래도 여자보다 좀 덜 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갱년기가 다 오는 건가요? 무조건 다 오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 오셨나요? 네, 그래서 아주 오.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강현정 산부인과 전문의, 이병기 비뇨기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더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갱년기하고 같이 찾아오는 질환들이 또 그렇게 많다면서요. 강 선생님이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여성의 몸은 폐경 전과 폐경 후로 나눌 수 네. 있는데요. 폐경 전에는 일단은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뼈에 대한 보호작용도 있고 심혈관 계통의 보호작용도 있고 정신적으로 멘탈 쪽에도 보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은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폐경을 전후로 호르몬 수치는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일정하게 유지되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네. 여성은 급격하게 호르몬 쉽게 말하면 수치의 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인 신체 대사, 아까도 말한 것처럼 머리 쪽, 뇌 쪽, 심혈관 계통, 그리고 아래쪽, 생식기 쪽, 소화기계 쪽, 모든 쉽게 말하면 전신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어떻게 굉장히 보면 중요하죠. 저 예. 방패막이 되는 건데 그럼요. 그럼 방패막이 사라지는 거네요. 그럼요. 갑자기 원래 사실 있던 수치 자체가 떨어짐으로 네. 인해서 다른 것보다 결핍 상태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여성 신체에 막대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예. 에스트로겐이라고 여성 호르몬 자체가 사실은 심혈관 계통, 혈관 계통에 굉장히 보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심혈관 계통에 보호작용을 하고 있다가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남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네. 심혈관 계통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보호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남성과 같은 심혈관 계통의 부작용이라더라도 갑자기 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험도가 훅 올라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막대하게 쉽게 말하면 서바이벌, 네. 생명 자체, 그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들 보면 네. 유독 주름이 좀 많이 생겼다고 걱정도 하시거든요. 이것도 혹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면 얼굴이 유난히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보유량 자체가 떨어지면서 얼굴이 건조해지게 되고 건조하다 보니까 잔주름이 늘죠. 또 하나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콜라겐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폐경, 그러니까 갱년기 시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콜라겐의 분해 속도 자체가 급속화가 되면서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 푸석하고 주름이 늘고 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비단 피부뿐만이 아니고요. 비뇨생식계 쪽도 위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렴이나 방광염을 앓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죠. 여기서 진짜 전 제일 무서운 게 골다공증인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뼈 부러지고 이러면은 쉽게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갱년기 되면 더 심해진다 그래가지고 저는 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갱년기 증상 제일 불편한 게 뭐냐라고 하면 보통은 뭐 안면 홍조, 수면 장애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증상 없이 내 몸에 찾아오고 있는 골다공증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왼쪽이 이제 정상뼈인데 골다공증이 진화가 될수록 저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뼈에 뚫려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증상을 못 느끼지만 실제로 뼈는 저렇게 구멍이 나고 있다는 거죠. 예. 야, 저거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뼈가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저렇게 밀도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네. 작은 손상에도 쉽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넘어질 때 이렇게 손 짚으면 갑자기 손목뼈 골절이 되기도 하고요. 넘어지지 않는데도 척추뼈에도 저렇게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면 압박골절이 오기도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부위가 대퇴부 부위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 쪽에서 허벅지뼈를 이루고 있는 부분 있죠. 원래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가 않는데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 작은 낙상사고나 충격에도 이 대퇴부 쪽, 특히 내기라고 해서 이렇게 소켓이랑 연결돼 있는 목 부분이 잘 부러지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거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골절이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고요. 사망률이 무려 15%에서 20% 정도까지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남성들도 갱년기가 되면 이런저런 질환이 찾아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뭐 호르몬의 양의 변화 때문인데 네.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게 뭐 성욕 감퇴라든지 근력 감소
또는 이제 복부 비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더 심화가 돼서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좀 쉽게 말하자면 남성분들은 아버님들 생각하시면 잘 삐지시고 네. 울컥하신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갱년기가 오면 이제 당연히 오는 거는 알겠는데 또 남자분들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냥 그냥 에이 내가 한번 에이 몰라 난 괜찮아 막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보여요. 그 삐진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노여워하는 게 그 정도가 옛날보다 상당히 심해진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보이게 돼요. 그냥 버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죠, 강 선생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 환자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다면서요? 자, 요거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여성 갱년기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불면증에 시달리면. 불면증. 예.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네. 원래 평소에 이제 운동을 즐기셨던 분이라면 적어도 3시간 이전에 가장 좋은 건 사실 1~2시간 이전에 급격한 운동은 사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간단하게 가족끼리 조깅한다든지 하는 식의 가벼운 운동을 하고 1~2시간 전에는 적어도 취침자리에 드는 거를 권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자기 힘들다 하면은 이제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차 같은 거, 근데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취침에 들기 전에 간단하게 전신 상태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억지로 또 자라 그런다고 잠이 드시질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의사나 주변에서 좀 잠을 자야 내일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일을 하지 그러고 너무 압박을 주기보다는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사실은 나이 든 어머님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도 강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환자들에게 권합니다. 제일 졸린 영화를 한 편 보시라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잠에 들거나 우리 어린아이들 옛날에 숫자 100에서부터 거꾸로 세라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어린이적인 유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민법이나 형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법 패스한 거 아닌가? 사실 패스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약의 힘을 조금 빌리는 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실은 수면 유도제를 사실 의사들은 조심스러워 합니다. 요즘 한동안 또 문제됐던 자살 사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호하고 있지만 많이들 조심하고 있지만 처방 자체를 진짜 약의 도움을 받아야지 잠을 잘 수 있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조심스럽게 산부인과 의사가 우선은 카운셀링 주변에 많은 정신과 선생님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미 선생님의 상담을 먼저 이제 조심스럽게 권고드리고요. 권고를 통해서 이제 보조요법으로 수면 유도제 같은 것도 처방을 이제 강구하는 방면으로 나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식은땀 때문에, 이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식은땀 많이 난다고들 하시잖아요. 자다가 땀을 흠뻑 흘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못 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뭐 땀 흘린 거 땀샘을 막을 수도 없고 구멍을 막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은땀으로 많이들 고생하시고 많이 훅 더웠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셔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먼저 입으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더울수록 소매불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이제 공기를 차단하는 두꺼운 이불은 피하는 게 좋고 오히려 겹겹으로 조금 면 소재로 얇은 담요를 좀 두껍게 같이 겹으로 덮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 가까이 하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 갑작스럽게 화끈 달아오른 얼굴.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만날 때 이거 굉장히 곤란하죠. 저 안면홍조는 여성 아까도 계속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트로겐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혈관계통의 이제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실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나 술, 그다음 방 자체 요즘 이제 난방을 하도 이제 하게 되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방의 온도, 스트레스,
원인이 다양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언제 어떻게 이제 상황을 기록하고 피해야 되는 상황을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이 미리 인지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화끈거리는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없애는 게 중요할 게 아니라 사실 정신적으로 천천히 숨을 깊이 쉬고 코와 입으로 숨을 내쉬는 복식호흡 같은 쉽게 말하면 그런 심해.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이 안면 홍조와 같은 갱년기 장애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또 저희가 누굽니까? 한동원 원장님의 약초 다방이 있잖아요. 네네. 또 네, 약초 다방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래요. 갱년기는 이제 호르몬과의 전쟁이잖아요. 이제 갱년기가 이렇게 다가오면 호르몬 양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호르몬도 보충하고 갱년기에 관련된 증상도 높이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네. 갱년기에는 아마 마시는 게 좋을 걸 아마시차입니다. 아마 마시는 이게 게 제목이 좋- 뭡니까? 이 차의 이름이 어디부터 이름인 거죠? 아마부터 아마시차만 기억하세요. 아마시차. 네. 아니 근데 이게 아주 유명한 슈퍼푸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색깔이 지금 이게 아마씨입니다. 예. 아, 잡히나요? 깨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네. 색깔이 어때요? 약간 갈색인데 약간 뺀질뺀질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보통 금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먹는 금, 황금의 씨앗이라고 어. 이제 별명이 있는데요. 세계 3대 이제 슈퍼 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마씨, 네네. 햄프시드, 그렇죠. 또 뭐 하나 치아씨. 치아씨 식혜.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석류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석류보다 석류 100g당 네. 들어있는 양보다 아마시 100g에 들어있는 양이 네. 식물성 에스트로겐 양이 400배나 많습니다. 와, 400배요? 아니 근데 저희도 좀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에스트로겐인가? 그게 너무 높으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네. 이제 방금 깜짝 놀라셨는데 잠깐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400배는 많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석류는 보통 크기가 한 400g 되거든요. 하루에 하나 먹는다고 치고 아마씨는 400g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하루에 한 10g 이내로 드시면 하루 석류에 비해서 하루 섭취량으로 따져놓고 보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10배 정도. 그래도 많죠. 예. 근데 이제 방금 이정 MC께서 이제 질문하셨듯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조차도 네. 이제 말들이 좀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이렇게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네.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네.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씨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충분하게 들어 있으니까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또 다른 도움이 되는 게 리그란 성분이 많아요. 리그난. 리그난 성분이 많아요. 이 리그난은 보통 그 오미자에도 많고 브로콜리에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리그난 성분이 식물성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유방암 발병 가능성도 낮춰주고 자궁암 발병 가능성도 낮춰주기 때문에 장점도 있으면서 장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감소시켜줄 수 있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섭취해도 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이거 뭐 끓여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끓여 먹어야 되는데 네. 끓여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생 아마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은행에 들어있다는 아미그달린. 많이 먹으면 사망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적당량 이렇게 좀 이렇게 고용량에서는 복통, 구통, 또 호흡곤란,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데 끓여 먹어도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마씨는 볶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먹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볶거나 그러니까 끓여 먹으면 네. 괜찮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위험한 식품을 네. 어떻게 네. 유통을 시키느냐?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아마씨는 100% 볶은 아마씨가 유통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생 아마씨 구할 거야. 생 아마씨를 쳐보면 아마씨 오일이 나와요. 생 아마씨 오일. 그거는 식용이 아니라 화장품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야, 네. 그러면 주변에 갑자기 나는 꼭 생 아마씨를 구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네요. 나쁜 사람으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씨를 이제 한번 볶아볼까요, 제가? 네. 아, 네. 볶는 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제가 사실 집에서도 계속 깨를 볶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해했네요, 한 명만. 네. 그럼 지금- 이거 이렇게 볶아서 그냥 차가 아니고 요리에 넣어서 먹어도 되겠네. 아, 그렇죠. 네. 볶아서
통으로 씹어 드셔도 되고요. 네.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되고 또 가루로 내서 드셔도 됩니다. 네. 근데 가루로 내서 드시는 경우는 이렇게 산패가 쉽게 되기 때문에 빨리 드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라이팬에 네. 이렇게 해서 불을 담궜죠. 네. 불을 담그면 지금 이제 생 아마씨는 여러분들은 구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아마씨도 약으로 쓰거든요. 아. 네. 생 아마씨를 구해와 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깨처럼 툭툭툭 이렇게 그래, 튈 깨같이 때가 있어요. 생겼잖아요. 이게. 깨볶을 때처럼. 그게 너무 고온에서 오래 볶게 되면 네. 탑니다. 야하.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저어볼까요? 네. 또 고소해요, 저게 맛이. 네네. 네. 이게 그리고 이미 볶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윤기가 흐르네요. 네. 아니, 볶아서 판다잖아. 네, 그렇죠. 아, 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볶은 아마씨인데요. 볶아서 온 아마씨인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드셔도 돼요. 근데 예. 꿀꺽꿀꺽 삼키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럼요. 왜냐면 씹어서. 보통 씨앗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게 씹어서 삼키셔야 유효 성분이 용출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볶아서. 튀기 그다음에. 시작하죠. 네. 아. 이게 불을 좀 네, 세게 네. 하셔도 돼요. 네. 볶아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볶은 아마씨를 네. 이렇게 이런 부직포에 50에서 60g 정도. 네. 볶아 오신 건 넣고요. 그렇죠. 이 볶아 오신 걸 넣어서 네.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달이면 이렇게 한 1리터 정도로 물 2리터에 넣고 이렇게 끓이면 네. 1리터 정도로 졸아듭니다. 네. 이걸 하루에 두세 번씩 해서 한 5일 정도 나눠 드시면 되는데요. 자, 저기 이게- 가져오신 거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정말. 튀기 시작하네요.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생아마씨 만약 구했으면 저으셔야 잡아야 되나요? 저으셔야 된다. 아, 되게 저어야 된다고? 화가 나신 거. 화가 많으신 거. 금방 타니까 아, 네. 이렇게 여러 개가 한 10개 이상 20개 이상이 튀네. 그때 끄셔야 돼요. 아, 그때. 튀죠? 튄다. 네네. 그렇죠. 튄다. 안 그러면 쉽게 탑니다. 계속 적으세요. 네. 네. 금방 탑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서 약으로 써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안 타게 하시고. 가게에 있는 거 가져오셨나 봐요.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잔씩 병원에서 직접 만들어 온 아마씨 차인데 이렇게 해서 저 천에 넣고 끓인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아마씨 차예요. 네. 2리터에 넣고 끓이면 1리터까지 졸아들면 그때 이제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하루에 한 2잔 정도 드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물처럼 먹으면 안 되는 차네요, 원장님? 아, 그렇죠. 이제 적정 용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고요.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설사하세요. 아, 모든 이제 씨앗 종류들이 다 그런데요. 이거는 진짜 약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약으로도 많이 쓰죠. 그러면은 이게 또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많은데 네. 이거 마시면은 제가 말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아마씨에 들어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 자체는 아니고요. 유사한 생리활성 물질을 내는 거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는 아마씨에는 오메가3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것들 또는 관절염까지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요. 남녀 모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여기 차가 또 배달이 아마씨 왔네요. 차 네. 배달 왔습니다. 네, 이거 아유. 안 그래도 요즘에 우리 이재용 MC님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걸 또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고양하시네. 어떻게 알...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니 저는 지금 차 마시면서 네. 하는 고소하다. 저는 지금 들은 얘기인데 두 분 선생님이 부부세요? 네. 아니 아까 저는 두 분이 막 이렇게 소근소근 막 얘기하시길래 네. 아 친하구나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부부셨군요. 부부신지 몰랐어요. 그러시군요. 네. 언제부터 부부가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차맛 어떠세요? 아, 예, 구수하고 많이 좋습니다. 예. 오. 약간 구수한 맛이 있네요, 정말. 괜찮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아마씨는 어떻게든 드셔도 되는데 반드시 네. 볶아 드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생 아마씨를 밥에 그냥 넣어서 밥으로 같이 지어서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군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볍게 볶아서 그래도 이렇게 밥으로 하는 게 네.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루로 해서 드셔도 되고 또 볶은 아마씨는 그냥 씹어 드셔도 된다. 또 차로 드셔도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차 맛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그냥 마시기에 숭늉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구수하네요. 구수하니 맛있어요. 근데 두 분 선생님은 저 갱년기 때문에 두 분이 고민할 일은 아직 없으시죠? 젊으시니까. 그죠? 치료만 해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병규 선생님, 네네. 남성들도 요즘에 갱년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이 찾아오시죠? 아,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고요. 네. 저 스스로도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젊어 보이시는데. 예. 오, 그래요? 아, 진짜 갱년기가 오면 약간 의기소침해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네. 아, 이게 내가 이제 끝났구나, 한물 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거 많이 참는데 참으면 안 되잖아요. 아, 예. 저희 우리나라 남자들이 네. 밖에 이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음. 미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기 쉽지가 않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갱년기라는 것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뭔가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은 갱년기를 피할 수 없다라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남성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요. 사실 갱년기 증상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세요. 미미하다거나 뭐 약하신 분들도 계신데 하지만 대부분은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몬 변화의 폭이 워낙 크니까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르몬이 급감하는 시점은 없어요. 그냥 30대 때부터 서서히 감소를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보다는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만 증상을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여성분들에 비해 남성분들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지금 갱년기에 있고 이 증상을 느끼고 있는 건데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또 중요한 건데 남성 갱년기 자가 진단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저랑. 이종수 씨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도 저한테 여기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했는데 오히려 한동원 선생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다른 건 다 그래요. 근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또 생방인데 뭐 성욕 감퇴 안 했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음경 발기가 안 되게 약해졌다 뭐 이런 거를 방송에서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렇게 쭉 항목이 있는데 네. 개별 항목에 표시하기는 제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그냥 6개 좀 많아요. 6개. 아. 6개예요. 6개 정도. 저는 인정합니다. 제 갱년기 시작했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놀려도 바로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이거 몇 개 정도 해당되면 갱년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표는 네. 남성학회에서 이제 저희 설문조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 방송에 좀 불필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항목 중에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전체적으로는 3개 이상이 나오면 남성 갱년기로 아이고. 의심을 하는데 오.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1번과 7번입니다. 성욕이 감퇴하였다와 음경의 발기가 안 되거나 약해졌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으면 반드시 갱년기로 저희가 치부를 합니다. 성욕이 감퇴하였다는 몇 세 기준입니까? 20세 기준입니까? 이거 기준이 애매해요. 뭐 그럼 웬만하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20세에 비하면 뭐 20세만 정상이겠죠. 하여간 본인이 느끼니까 이거는. 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남성 갱년기에 접어들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그거 하나하나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지지. 그래요. 이건 뭐죠? 정서적인 네, 지지? 남성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적으로 긍정적이고 좀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혹간 이것을 잘못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다 보면은 술이나 그냥 담배 이런 쪽에서 이제 위안을 찾으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쪽에서 안정을 찾으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간의 이제 유대 관계, 뭐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취미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런 쪽에서 이제 자신 생활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갱년기에 그 아내에게 남편이 듣고 싶은 한마디. 뭡니까? 당신 여전히 팔팔해. 이거래요. 이거래요. 당신 너무 무시무시해. 이런 느낌. 확실히 이쯤 되면은 약간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자신감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이때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진짜 예쁘게 멋있게 칭찬을 많이 포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 가족 간의 스킨십이 가진 힘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자녀들이 부모님 한번 꼭 안아드리는 거. 그것도 힘이 좀 있죠. 네, 이제 프리허그라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이제 스킨십들은
불안감이나 초조함, 또 긴장감을 낮춰주면서요. 자존감과 이렇게 자신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걸 준비하셨어요? 프리허그. 네, 네, 그렇죠. 한트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 갱년기뿐만 아니라 여성 갱년기 증상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한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한트 가겠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한트가 돌아왔습니다. 네. 가발은 지금 벗으셔야 돼요. 아니 굳이 이걸 쓰라고. 네, 이따가 쓰시고. 이따가. 이제 갱년기는 이제 호르몬이 점차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죠. 또 심리적으로 이제 우울감 아 그렇죠. 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번 한트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대사증후군도 강화시키고 활력도 주면서 또 심리적으로는 자신감을 끌어낼 수 있는 한트를 준비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안아주기를 통해서 극복해 보겠습니다. 지압은 어디를 누른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가 바로 삼음교입니다. 삼음교는 발목에 있는데요. 먼저 잡아볼까요? 네네. 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발목 안쪽 보면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네. 복숭아뼈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네. 붙였을 때 네. 떨어지는 이 거리가 네. 바로 삼음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자리가 삼음교. 아, 네. 네네. 아, 스티커 뗄 때 털이 같이 빠지겠네요. 네네. 이 자리는 이제 남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립선 질환, 그럼 여기를 눌렀을 때 아프면 성기능 장애도 개선시키고 여성은 자궁 건강,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를 눌렀을 때 안 아파야 전립선이 건강한 건가요? 실제로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보면 이제 삼음교 혈자리를 눌러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지러지게 통증을 호소하시고 문제가 없는 분들은 뭐 누르고 있어요, 뭐 그렇게 반응이 보이세요. 진짜요? 그럼 한번 제가 눌러볼까요, 정수 씨를? 네. 네. 좀 걱정되네요. 네. 갑자기 떨리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병원에서 누르는 정도로. 네. 저 진짜 참는 거 아닙니다. 참고 계신 거 같아요. 아니야. 참으시는 것 같은데. 바로 해봐. 저 한번 해봐. 저 앉아봐요. 빨리 앉아보세요. 와, 이게 신기하다. 앉아보세요. 야. 꿈쩍을 안 하시네. 진짜 안 아프더라니까요. 네네. 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붙인 거리. 여기 경골 있죠? 경골 뒤쪽에 움푹 패인 부위가 삼음교입니다. 이 부위. 여기를. 그래서 이 부위를. 저도 괜찮아요. 저 화면 봐보세요. 다행이다. 괜찮아요. 진짜? 잠깐만. 제가 한번 눌러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인 씨도 한번 볼까요? 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도? 자궁 건강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인 씨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야, 이게 진짜 여기 아니 남성분들은 중요한 자리네. 문제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예인 씨는 이제 제 손가락이긴 하지만 잠깐 여기? 아랬죠. 좀 아파요. 좀 아픈데요? 진짜 아파요? 네. 아픈데요? 저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근데 겁니까?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삼음교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반응점입니다. 반응점. 그러니까 신체 내부의 문제가 이 삼음교 혈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내 몸에 이제 자궁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전립선이나 성기능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통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치료점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내랑 병원을 부부간에 이렇게 가야겠네. 서로 눌러주고 이러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한번 갈게요, 먼저. 그래서 저도 일단, 네. 여기서 장사를 하셨네. 이거 치우시고 네. 이번 한트는 이 삼음교 지압과 동시에 안아주기 동작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 이제 가발 쓰시고. 가발 써. 정수 씨가 이제 저는 이제 아줌마인가요? 아내 아니, 역할인가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한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부인인 거죠. 아줌마가 아니라. 네, 그냥 앉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굳이 이걸 안 써도 연기는 앉아서.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음악 주실까요? 네. 자, 뒤로 좀 가시고. 네. 자, 음악 주세요. 자, 다리를 하나 빠서 자신의 한트가 아니라 자신의 삼음교를 눌러주는 겁니다. 삼음교 꾹꾹.
자, 반대쪽 더 넘겨. 자, 부부가 마주 앉아서 하기 때문에 자, 자 상대방 아, 삼연결. 네, 꼭꼭 세게 좀 눌러주세요. 시원하게. 옛날에 저런 게임 자, 있었는데. 이렇게 자, 네. 바꿔서 네. 이거 하면서 이렇게 자, 서로 한번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사이가 좋아지겠네요. 네. 이렇게 눌러서. 부인 얼굴을 보기가 좀 민망스럽군요. 자, 반대쪽. 네. 아, 자, 일어서서. 네. 자, 나는 최고다. 만세! 만세! 자신 나 하나 최고다. 주기. 고생했어. 아, 이렇게. 고생했어. 아, 나는 최고다. 난 최고다. 아, 사랑한다. 그래, 아, 고생했네, 오늘 좀. 당신도 최고. 당신도 최고. 얼굴이 좀 이상하다, 당신. 고생했어요. 어제 때문에 왜 늦게 들어왔어? 당신 최고. 최고. 네. 그것도 안아주고. 밥 좀 잘해줘. 돈 많이 벌어라. 네. 네, 고생했습니다. 다독이면은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갱년기는 훨훨 날아갈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다정한 한트네요. 네, 네, 네. 최고야 하고 재밌지 안아주고. 않았습니까? 서로 안아주고.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정서적인 지지. 예, 여기에 따른 한트 같이 해봤고요. 두 번째, 생활습관 교정, 금연금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금연금주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금연 금주 뭐 너무 지겹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좋은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네, 왜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오나 하면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죠. 네, 금연하고 금주는 그만큼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 그 담배나 술로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음주나 흡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약간 얻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그것을 100% 지금부터 딱 끊으세요. 그러면 끊으시는 분도 없지만 그게 너무 좀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너무 탐닉하거나 빠지지 마시고 좀 네. 줄여가면서 다른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쉬운 건데 지키기 어려운 게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거창한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피트니스를 끊는다든지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식사 후에 매일 한 5분 정도 산책을 한다든지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점점 키워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술이라는 건 그 기쁠 때 한 잔, 그러니까 축 빼는 좋은데 나 막 괴로울 때 한 잔, 이건 정말 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담배는 늘 독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러면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디서 쪼그려서 모르게. 요즘 하도 금연구역이 많으니까. 네. 세 번째, 남자한테 좋다면 무조건 먹고 보기. 아, 이거 일단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이런 아닙니까? 분들 많이 아니, 계시죠? 이거 물음표 있는 거 보니까 아니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식생활을 통해서 스태미너를 올리거나 올리려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이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또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은 균형 잡힌 식단을 적당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식품이 있는데 바로 보여주시죠. 네. 마늘. 이거 부추하고 마늘. 부추하고 마늘입니다. 아, 부추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마늘도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 저건 뭐 늘상 먹고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강력한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요. 또 부추에는 셀레늄이나 칼륨, 비타민 A, B, C 등이 풍부하게 있어서 우리 남성 스태미나 증강에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늘상 이렇게 저렇게 음식 중에 좋은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한동안 저것만 막 드시다가 맞아요. 또 안 드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몸에 좋은 것만 드셨다는 분들 네.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예. 100세 못 살았습니다. 네. 음식은 음식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칼륨 섭취 중요하지만 신장 안 좋은 사람한테는 또 오히려 독이라면서요. 맞아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고칼륨 혈증 걸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정맥이나 내지는 근육 문제 생기실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당뇨 오래 앓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 떨어져 계신 분들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섭취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굴이 스태미나에 그렇게 좋다고 요즘 또 제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카사노바도 굴을 그렇게 드셨다고 대단하신 분. 네, 굴도 대표적인 스태미나 음식이 맞고요. 얘기하신 대로 제철
제철이라 지금 딱 맛있거든요. 셀레늄과 아연이 풍부하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카사노바가 맨 굴만 먹었을 것 같죠? 달콤한 말을 잘했답니다. 달콤한 말을 잘하면서 굴도 먹어야지 말은 투박하게 하면서 굴만 들이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남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또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오늘 여러 번 일어나네요. 바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남성 갱년기를 위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네. 남성의 체면을 구길 일 없는 구기자차입니다. 구기자차. 네. 구기자차. 구기자차가 그 3대 영약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또 이제 인삼, 하수오, 구기자 뭐 이렇게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과거부터 이제 자연 강장제로 많이 섭취를 해왔는데요. 이제 한의사에 보면 구기자는 남성의 양기를 돋궈가지고 또 정과 기운을 좋게 하면서 안색을 좋게 한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성기능 장애를 개선시키면서 활력을 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실험 결과도 있는데 이제 남성의 정자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면서 또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기자가 지금 저 과일처럼 돼 있잖아요. 베리류의 일종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냥 씹어 드셔도 되고요. 저 과육만 이렇게 얻어서 그걸 환으로 만들어 대고 저거를 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빨리 마셔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건요? 네,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만드는 방법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구기자입니다. 시중에서 이제 흔하게 구할 수 있으신데요. 구기자 60g 정도를 네. 부직포에 넣고 네.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졸이시면 1리터 정도로 졸여집니다. 이거를 이제 하루에 2-3번 정도 네. 소량씩 나눠서 차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소량씩이요? 이거 좋으니까 그냥 한 통씩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맥주나 그렇게 드시고요. 차는 조금씩 드시는 게 과요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많이 드시면 안 드시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구기자차를 미리 끓여온 게 있거든요. 아, 네. 이거를 간단하게 맛을 보시라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또 배달 또 가야겠습니다. 아. 자, 자, 구기자차는 또 어떤 맛일지. 네. 신기하네요. 구기자가 약간 이게 빨간색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거 끓였는데 빨간색이 안 나오고 갈색으로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 건포도 있죠? 네. 이 구기자를 한번 씹어 드셔보세요. 구기자, 생 구기자를. 아, 이거 실제로 그냥 먹어도 돼요? 네네.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네. 어때요? 약간 고소하기도 하네요. 고소하기도 하고. 단맛도 있고. 건포도처럼 씹는 질감은 비슷합니다. 약간 달달한 것도 있네요. 자, 구수하죠, 저것도? 제가 배달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래. 정수 씨 오늘 고생해요. 네. 남성 갱년기에 좋은 네. 체면 구기지마 구기자차. 아, 구기지마. 체면을 구기지. 남성의 체면을 구길 일 없는. 구길 일 구기자차. 없는 구기자차. 안 구겨지는 구기자차. 와, 네. 이거 대추차 같아요. 대추 많이 들어갔나 봐요. 아, 구기자만 100%. 아, 이게 대추 근데 안 이런 맛이 들어가고 나요? 고기자만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와,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요? 이건 강추입니다, 강추. 맛있죠. 예. 어디서 또 이런 그 단맛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야, 좋은데? 대추 같은 맛이 나요. 저는 네, 그냥 네. 대추차인 줄 알았어요. 되게 고기- 달달하고 뭔가 네, 고소하고. 그렇죠. 네. 구기자에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서요. 좋다. 여러분들 간 기능 개선 효과도 있고요. 네. 혈액순환 촉진시키는 효과 있으니까 잘 드셔보시면 또 남성 갱년기를 훌훌 털어버린다. 아니, 이렇게 우리 효과 차 있겠습니다.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해지면 너무 힘들어서 호르몬 치료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호르몬 치료는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서 네. 그거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네, 줄어드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네.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부작용이겠죠. 네, 부작용이 큰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립선 암이라든지 네. 이런 호르몬을 넣어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뇨기과를 찾아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혈액검 호르몬 주사를 해도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판단해서 넣어야지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여성의 호르몬 치료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호르몬 치료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득과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는 치료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보다는 장점을 훨씬 선회하는 방법이 맨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요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겠죠. 단 이제 가족력이 있는 암 환자, 그러니까 암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거나 몇 가지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과거력이 있는지 잘 판단하고 주기적인 검사 및 조언을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사실은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큰 방법임에는 분명합니다. 겨울철 갱년기 극복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큼은 꼭 해주세요 하는 거 하나만 제시해 주시면 뭐가 있습니까? 뭐 꼭 겨울철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에 주의해야 되는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지지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정서적인. 합니다. 네. 그래요. 남성 갱년기의 경우에 정서적인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성 갱년기의 경우. 여성은 더할 나위 없죠. 이제 그 나이대가 되면 네. 사실은 자식도 자기 품에서 떠날 나이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리 이제 다정스럽지만은 않은 나이에 접어들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가족의 지지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변 가족들이 같이 권하고 치료받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네. 방법입니다. 정서적인 지지가 남녀 모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요. 갱년기하고 아이들 사춘기가 같이 온 집 보면 대단합니다. 무서워요. 네, 오늘 갱년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기능 한국인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산업 발전과 환경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진 특별한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죠. 빛의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에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공한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기능 한국인이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 실무 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 경쟁력 상위 9%, 대한민국 산업의 숨은 영웅들. 우리는 그들을 기능 한국인이라 부른다. 제7편 김익진 기능 한국인을 만나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지금 산업 고도화가 계속될수록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요. 이런 종류를 칩이라 합니다. 이게 이건 알루미늄 칩이라 하죠. 이게 그러나 칩은 이제 새의 부스러기 철을 깎으면은 이제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칩 찌꺼기가 나오고 절상류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 장치로 의해서 칩은 칩대로 절상류 절실대로 이제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걸 얼마나 이제 정제를 잘 시키느냐가 이제 기술이죠. 그런 정제를 많이 하는 게. 여러 제품의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핵심 기술. 산업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자동화 기계를 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2019년 1월 기능 항공인으로 승전된 김익진입니다. 기능 한국인 143호로 선정된 김익진 대표입니다. 기능인으로서 이제 경력도 한 35년이 되고 대기업의 자동차나 항공이나 이런 그 전자 분야에 상당한 그 실적과 그 매출 증대라든가 고용 창출이라 할까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간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김익진 대표. 뚝심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데요. 실적상으로서 어렵다기보다는 항상 이제 좀 재미가 있었다 해야 되나. 그 속에서 고뇌나 또 어려움도 많았죠. 그걸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의지로서 못하는 것 없이 다 이제 해결을 하고 또 일이 재미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오늘에 오는데 그게 결국은 공짜가 없다는 게 결국은 그게 결국 내인데 다 돌아온다. 김익진 대표의 회사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연 매출 약 122억 원을 올리는 국내 강소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 회사에서 핵심적으로 생산하는 주황 집중식 쿨렌트 시스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도 절감시키고 환경도 살리는 이 장치가 신환경 재생 설비라는군요. 기계에서 일을 하고 나면은 절상유와 칩이 다시 메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런 순환을 지속적으로 계속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이 장치고. 항공이나 자동차 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기계 장비에서 철과 같은 재료를 가공한 후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절상유를 천정 배관을 통해 분리시키고 각각의 장비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재공급되는 방식이 핵심 기술인 셈인데요. 과거에는 이 집중식이 전부 이제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이제 묻어가지고 하니까 오염에 땅이 오염이 되고 또 많이 손실이 되고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온도에서 이제 김이 나오면은 냄새가 독하고 인체에도 나쁘고 상당히 이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가 지금 접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김익진 대표. 이제는 기능 한국인으로서의 영예까지 안았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한다는 김익진 대표.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원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을 생각한다면 좀 불안정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늘 활동적이시고 창의적이시고 항상 열정이 넘쳐나시는 분이죠. 지금은 창업 10년 만에 탄탄한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회사 설립 5달 만인 지난 2008년 10월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닥쳐왔고 그로 인해 회사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직원들과 합심해 당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 이겨냈다는 김익진 대표. 포기는 결국 이제 자폭이니까 포기라는 거는 하면은 안 되지. 항상 희망을 갖고 위기에는 항상 거기 속에는 기회가 틈새가 있어요. 그걸 이제 찾는 사람만 이제 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안 되는 희망은 없다. 김익진 대표의 이러한 신념은 세계 진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거 진짜 세계 시간이에요? 네. 이 세계를 보물로 해서 세계 진출하는 이 마음이 세계화로 가자는 그런 취지를 했으니까 꿈을 가지면 이루어진다. 뭐 옛날에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기술력을 세계 각지로 확장시키는 것이 그가 꼭 이루고픈 꿈이라는군요. 퇴근 후에도 잠시도 식을 줄 모르는 그의 꿈에 대한 열정. 이거네. 이게 뭐예요, 형님? 이게 석사학위죠. 석사? 네. 13년 전이네, 그죠? 그러면은 53살에 교수들하고 교수가 저보다 나이가 적은 상태에서 이제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탓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발자취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40여 년을 달려오니 이제는 어엿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익진 대표. 집에서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 뭐가 있었어요? 매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성실한 거에 반해서 결혼을 했죠.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했죠. 아빠처럼 나중에 이런 가정을 저도 유지하고 싶은 존경하는 아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아버님을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아낸 김익진 대표. 그의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음 날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회사를 찾은 김익진 대표. 근무 시간이 원래 8시부터. 8시부터요? 예. 1시간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예. 빨리 일어나고 이래 활동하면서 뭐 인생을 같은 인생이라도 더 많이 사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세월. 누구보다 성실하게 1분 1초의 순간도 귀하게 여길 수밖에는 없었던 이유.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직원들 덕분입니다. 이제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일할 수 있는 놀이터로 성장시키고 싶은 김익진 대표. 앞으로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보고 있죠. 안 되면 될 때까지 이제 되게 해야 되고 또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막 계속 이제 뛰어야죠.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김익진 기능 한국인.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져 있는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수온주는 1도씩 올라가는데요. 지난주까지 온도탑의 온도는 12.4도, 모금액은 총 528억 원이었습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의 사랑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을 맞아 곳곳에서 겨울축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충북 제천에서는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지난 7일 축제 홍보를 위해 제천시장이 명동에서 직접 산타 복장으로 플래시몹 이벤트에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12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는 LED 빛 경관 조명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올겨울 좋은 추억 남기고 싶은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어디 나가실 때 마스크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저희 수요일 초대석이 있는 날인데 트로트의 황태자 박현빈 씨 나오거든요. 박현빈 씨 좋아하는 분들 다 모이십시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